집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서 섹스하자, 나랑 한 번만 자자, 한 번만 대주라,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살 때의 얘긴데, 자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가서 시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복도에서 띠띠띠띠띠 띠띠띠. 그때 소름이 쭉. 저는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 마냥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순이 성향도 강하고 그냥 오롯이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더라고요. 추워서 갑자기 일어났더니 기절해 있던 거죠. 사실은 좀 추스르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까지 제가 쓰러졌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잦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이석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고등학교 시절인데 오후에 선생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빈혈인 줄 아셨던 건지 빈혈약을 한 3일치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일날 집에 오자마자 그 약을 먹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눈을 뜨니까 월요일 새벽 2시인 거예요. 중간에 자다 깨다 한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봤는데 그 시간보다도 금토일 하고도 월요일까지 그 3일 동안 아무도 저에게 뭐해? 이런 흔한 문자 하나 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좀 느꼈어요. 만약 지금 내가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고 죽었다면 아무도 내가 죽은 줄 몰랐겠구나. 내가 얼마나 부패해야 사람들이 날 발견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때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게 좀 끔찍하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되게 이유 없이 좀 많이 우울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건 몇 년 지나고 난 뒤인데 집에 오면 좀 급격히 우울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복합적인 이유로 좀 우울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우울감이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자살을 마음먹었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이라. 집 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반찬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같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자주 먹었던 반찬들인데 이상하게 자취 냉장고에만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고 별로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썩었어요. 좀 몇 개는 버려야 됐고, 몇 개는 봉투채로 남아있고, 몇 개는 조금 먹고. 죽는 것도 불효인데 죽고 나서 엄마가 이 냉장고를 열어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냉장고 청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루 종일 의욕이 나서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옷도 말끔하게 입고 샤워도 하고 속옷도 새 걸로 갈아입고 옥상에 갔어요. 신발을 벗어서 놓고 제 발을 봤는데 제 발 양말이 짝짝이였던 거예요. 흰색 양말인데 하나가 조금 더 긴 양말인 줄 모르고 그냥 신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죽으면 얘는 짝짝이 양말을 신고 죽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흉을 볼 것 같은 거예요. 핑계를 이렇게 죽을 순 없겠다. 뭐 그런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핑계죠, 그냥 죽기 싫었던 거죠. 저는 운이 좋아서 자살을 안 했던 거겠죠? 혼자 살면 그게 좀 힘들어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그 누구도 말려줄 수 없어요. 왜냐면 집에 나 혼자 있으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타인 때문에 무서웠던 일이 더 많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서 섹스하자, 나랑 한 번만 자자, 한 번만 대주라, 이런 식으로 쫓아온 적 있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빨리 걷는 것뿐이었어요. 제 걸음을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이대로 집에 갈 순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쪽으로 돌아 들어갈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행히도 그 남자분이 멈춰서 저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으니까 그래도 길은 다른 곳으로 돌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둘러 가는데 뒤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분의 친구분들인 것 같은데, 야 해준대? 네가 못생겨서 안 해주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쪽팔려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재미였겠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였어요. 제 공포가 누군가에겐 재미더라고요. 집 가는 길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람 말고도 이상한 사람은 꽤 만났어요. 그 뒤로는 집 가는 길에 고개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서 계약 기간 만료되자마자 그 동네는 떠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 때의 얘기인데 자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띠띠띠 소리가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누워있다가 비몽사몽 깨서 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에 가서 시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복도에서 띠띠띠띠띠 띠띠띠 삐삐삐삐삐 삐삐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112는 켜놓고 시칼은 든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문이 안 따져서인지 혹은 뭐 집을 잘못 찾으셨는지 아마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독이면서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그 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꿈인 줄 몰랐어요. 저는 꼭 이중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자는데 꿈인 줄도 몰랐는데 도어락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꿈에서는 그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었어요. 띠띠띠띠띠 띠디디디. 그때 소름이 쫙 돋았는데 이중 잠금 장치니까 문이 한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그 사이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나서야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도 너무 무서워서 꿈인 줄 알아도 위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밤을 샜습니다. 좀 웃긴 얘기도 있어요. 제가 고시텔 살 때의 얘기인데 제가 그 당시 고3이면 뭐든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금잔디가 작중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고 F4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이 좁은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구준표는 똑같은 고3인데 섬을 빌려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들면서 엉엉 울었어요. 네, 고시텔이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쾅쾅쾅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문에 조금만 조용히 울어주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때 한참 울어던 시절에는 침대에만 누워있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게임만. 근데 그 게임도 안 풀리면 화를 내면서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외출, 침대, 컴퓨터만 반복하니까 집이 개판이 된 거예요. 너무 더러웠어. 조금 어떻게 더러우면 청소해보겠다는 의지라도 생길 텐데 너무 더러운 그냥 돼지우리 그 자체여서 청소할 마음조차 안 드는 그런 엄청 더러운 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을 초대를 못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근데 자취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집에 누워있으면 엄마가 청소 좀 하라고 깨운다던가 친구랑 같이 살면 친구가 화를 낸다던가 기숙사에 살면 플랜에 맞춰서 움직인다던가 할 텐데 자취는 저에게 쓰지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혼자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저에게 긍정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는 거. 제가 빨래를 안 하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고 제가 설거지를 안 하면 싱크대에서 벌레가 생기고 제가 바닥을 쓸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거미줄처럼 돌아다녀요. 제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는데 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던 그 상황이 저를 좀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지금 되돌이켜보면 다 해결이 되었고 그때의 우울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청소라는 취미를 좀 들였고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법도 배운 것 같아요. 자취를 혼자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힘들 때 누가 옆에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좀 고려해보시고 혼자 사셨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 혼자 살기에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동네가 아닌 곳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행복한 자취 라이프를 지내셨으면 합니다.